전 버려진 아이예요. 보육원 출신,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채 평생을 살아온 정희. 그녀의 유일한 흔적은 낡은 아기 스웨터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한 노숙 여인이 정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꺼낸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아기 머리맡엔 정희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거짓일까요? 55년 만에 찾아온 진실 앞에서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바로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층 빌딩의 30층.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 브릴리언트 미디어의 본사였죠. 회의실 안 길고 긴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양쪽으로 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희 55살.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정희는 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정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감히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변명은 됐고요. 대책을 말해보세요. 정희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몇몇 임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정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옷, 흐트러짐 없는 화장, 그리고 지친 눈빛.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게 내 인생이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수입차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죠. 정희는 그저 고요함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려 정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정희를 맞이했죠. 거실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구두를 벗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정희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죠. 어린 시절부터 정희는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졸업 후엔 작은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고 밤낮 없이 일했죠.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고 정희는 결국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희를 고아 출신 성공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강연도 했죠. 정희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정희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 몇 병과 샐러드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샐러드를 꺼내 포크로 몇 입 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정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렴풋이 꿈속 장면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던 꿈이었습니다. 흐릿한 빛 속에서 이름 모를 여자가 정희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품 안에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눈을 뜨면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또 그 꿈이야.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죠. 정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날 버렸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엔 그저 신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정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정희는 그저 걷고 있었죠. 끝없이 아무도 없는 길을 따라서요. 며칠 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정희가 회사를 나선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죠.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운이 없네. 정희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앞 유리창엔 빗줄기가 쏟아졌죠. 강남대로를 빠져나와 한강 쪽으로 향하는 길. 평소엔 대로로 가지만 오늘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희는 이면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정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골목 양옆으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이 작은 상점들의 불빛이 보였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전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면서 앞바퀴가 무릉덩이를 세게 밟았고 물이 튀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의 발치로 튀어올랐죠. 정희는 깜짝 놀라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엔 비닐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물이 튄 발을 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희는 차창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비가 차 안으로 들이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두 눈이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정희? 정희니?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정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여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야. 엄마야.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빗소리도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의 눈빛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그걸 억눌렀습니다. 여인은 한 발짝 더 다가오려 했지만 정희는 본능적으로 차창을 올렸습니다. 유리창이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기다려, 정희야. 제발. 여인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여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여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엄마라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여인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야. 엄마야.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목소리 같았죠. 정희는 깜짝 놀라 핸들을 흔들었고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정희는 급히 길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정희는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비만 어둠 속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계속 떨렸고 정희는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차를 천천히 몰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여인의 얼굴과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말도 안 돼. 난 버려진 아이야. 부모는 없어. 정희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죠. 정희야, 넌 사고로 보호소에 온 거야.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정희는 그 말을 믿었고 더 이상 부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여인의 목소리는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지? 왜 날 알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지만 여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정희야, 엄마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만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죠. 비 내리는 골목, 낡은 외투를 입은 여인,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정희야, 엄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친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정희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희는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정희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그날 밤 마주쳤던 골목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엔 땀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분쯤 달려 정희는 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고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천천히 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양옆으론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몇몇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그때 정희는 골목 끝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길가에 버려진 재활용품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종이 상자, 페트병, 캔 손수레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여인은 허리를 구부린 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여인의 다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날 밤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여인은 손수레를 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모 없는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사고로 보호소에 들어간 거라고 들었어요.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 20살 때 널 낳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널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떠났어.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연락도 안 되더라. 나 혼자 너를 낳았고 키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등에 메고 있던 낡은 청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지퍼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죠. 여인은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갓 태어난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머리맡엔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또박또박 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이게 나라는 거야? 정희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이름표는 선명했습니다. 정희, 이건 어떻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 찍은 거야.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딱 한 장만 찍었어. 그리고 넉 달 뒤에 널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 정희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 한 거였어. 나 혼자선 널 키울 수 없었어.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 그래서 차라리 보육원에 맡기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희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손안에서 구겨졌지만 정희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 사진만으론 믿을 수 없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넌 날 믿지 못하겠지. 하지만 정희야, 난 평생을 너를 찾아 헤맸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육원도 찾아가 보고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했어. 그리고 그날 밤 비 오는 날 널 봤을 때 난 바로 알아봤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정희는 사진을 여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여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가져. 그건 내 거야. 정희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로 향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밝은 조명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아기의 모습, 그리고 정희라고 적힌 이름표. 정희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 내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잖아. 정희는 회사 대표였고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으니 얼굴을 아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날 이용하려는 거지.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엔 거짓이 없어 보였죠.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정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엔 오래된 상자가 있었죠. 정희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엔 보육원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색연필, 그리고 작은 인형. 정희는 하나씩 꺼내보다가 맨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스웨터였습니다. 작고 낡은 아기용 스웨터였죠. 연두색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스웨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웨터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스웨터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죠. 정희야, 이건 내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야. 소중히 간직해. 정희는 스웨터를 만져봤습니다. 실은 거칠었고 군데군데 풀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늬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직접 짠 것처럼 보였죠. 정희는 스웨터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정희는 문득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입었던 옷 직접 짠 거야. 정희는 스웨터를 다시 봤습니다.
꽃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이 조금씩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실을 이어 붙인 것처럼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설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정희와 여인이 마주한 장면이었죠.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희는 차에서 내려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고, 여인은 울먹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기업 대표, 길거리 노숙자와 언쟁. 댓글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노숙자한테 욕한 거 아니야? 역시 재벌들은 인간성이 없어. 저 노숙자 불쌍하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젯밤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홍보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기자들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해명이라니 뭘 해명해요? 영상 속 상황을 설명하셔야죠. 노숙자분과 무슨 관계인지, 왜 대화를 나눴는지.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제 엄마라고 주장해서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희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단 노 코멘트로 하세요. 홍보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대로 두면 루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뉴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브릴리언트 미디어 대표, 노숙자 폭행 의혹. 정희는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왜곡된 내용일 테니까요.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대표님이 그럴 분은 아닌데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희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지갑 속 메모에 있던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자요? 누구죠? 성함은 모르겠고요. 신원 미상 여성분입니다.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어느 병원이라고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 여인이 쓰러졌다고?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희는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30분 뒤
정희는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안은 복잡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죠. 정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까 신원 미상 여성분이 실려왔다고 하던데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사무실에 계십니다. 정희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 위엔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일까? 정희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피부.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손,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여인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죠. 여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여인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널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날 버렸던 게 후회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후회는 하는지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 한 거였어.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떠났거든. 20살 때였어. 우리 둘 다 어렸지. 사랑한다고 했지만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갔어. 연락도 안 됐고 찾아갈 곳도 없었어. 여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날 쫓아냈어. 미혼모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혼자 너를 낳았어. 쪽방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널 낳고 나흘 동안 함께 있었어. 내가 우는 소리, 숨 쉬는 소리 다 기억해. 하지만 난 너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보육원에 맡기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 너를 안고 보육원 문 앞까지 갔어. 내가 울었지만 난 널 내려놓고 돌아서야 했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어.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옷 직접 짠 거야.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씩 짰어. 실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주워 모았어. 낡은 옷을 풀어서 실을 모으고 밤마다 뜨개질했어. 내가 태어나면 입힐 거라고, 따뜻하게 입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희는 주머니에서 스웨터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여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그걸 아직도? 네. 평생 간직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흔적이었거든요.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정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평생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정말 잘 컸구나.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버렸지만 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평생 남들을 밀어내고 살았어요. 사랑도 몰랐고 가족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을 뿐이에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나야.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정희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누군가의 사랑을. 왜 날 찾으려 했어요? 그냥 잊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렸어. 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 그리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당신을 원망했어요. 평생을. 날 버린 부모를 미워했어요. 왜 날 낳았는지, 왜 키우지 않았는지. 그런데 지금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 증오가, 외로움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난 이제 다 살았어. 정희는 여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제 집으로 가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널 다시 봤으니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안 돼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여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정희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창밖 을온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재택 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죠.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병원에선 여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서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정희는 입원비를 모두 냈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사다 먹였고 저녁엔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여인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안 돼, 정희야. 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짐들이 담긴 상자였죠. 정희는 상자를 열고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낡은 노트, 그림책, 작은 인형. 상자 맨 밑바닥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였고 봉인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볼펜으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많이 컸겠지. 엄마는 널 보육원에 맡기면서 이 편지를 함께 넣었어. 언젠가 내가 이걸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넌 엄마한테 유일한 희망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행복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나흘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언젠가 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줘.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할게. 사랑해, 정희야. 엄마가.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그토록 원했던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해. 그 짧은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겁니다. 누군가 정희를 간절히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생 외로웠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늘 정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며 정희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30분 뒤 정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정희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사무실에 계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분요? 새벽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이요? 의사 허락도 받고요? 아니요. 그냥 나가셨어요. 새벽 5시쯤 간호사가 순회할 때 보니 이미 없으셨대요. 링거도 빼고 가신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몰라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병원 정문으로 나가시긴 했어요. 정희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앞대로, 골목길, 버스 정류장. 그때 정희는 골목 쪽을 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자 여러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줍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손수레에 종이 상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왜 나가신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희를 보자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그냥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패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넌 성공한 사람이고 난 그냥 길거리 노숙자야. 우린 어울리지 않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여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찾았어요. 평생 이 편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읽었어요. 여인은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찾았구나. 네.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오해했어요. 평생 원망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랑받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인을 껴안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는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가요. 함께 살아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정희는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를. 엄마. 여인은 정희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정희의 차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외로웠던 세상이 오늘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정희도 운전석에 앉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이 참 예쁘구나.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집에서도 한강이 보여요. 30분쯤 달려 정희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네. 곧 도착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할까?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여인은 낡은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신발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밑창도 닳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넓구나. 깨끗하고. 정희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정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건네자 여인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다. 정희는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함께 살아요. 방도 여러 개 있으니까 편한 방 쓰시면 돼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난 그럴 자격이 없어. 이미 충분해.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여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희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씻고 오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 제가 준비해 둘게요. 정희는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과 옷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옷 중 편한 걸로 골랐죠. 욕실 문을 열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인은 욕실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알아요. 그냥 혹시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정희는 문을 닫아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식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정희는 장을 봤습니다. 쌀, 채소, 고기, 생선 평소엔 사지 않던 것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여인은 욕실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얼굴에서 때가 씻겨나가자 여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 많이 사왔구나. 네. 저녁 준비할게요. 정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배달 음식이나 사 먹었죠. 하지만 오늘은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천천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려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식탁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다 됐어요. 드세요. 여인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끈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셔야 해요. 몸이 약하시잖아요. 정희는 밥을 퍼서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맛이 이상해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본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먹었지만 자꾸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돼요. 응, 고마워, 정희야. 식사를 마치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혼자였던 정희에게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여인에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도 있고 이불도 깨끗해요. 여인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좋다, 꿈 같아. 꿈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여인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정희도 여인을 껴안았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빼앗아간 시간들, 그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방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여인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응, 아직 안 잤어. 들어와.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일까봐. 자기가 아까워서. 정희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인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됐다. 널 이렇게 다시 보게 됐으니 나 다 살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시작이에요.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밤은 깊어갔고 여인은 점점 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여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고마워, 정희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정희는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잠시 여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인의 방에선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인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정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정희였다면 화를 냈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갑던 대표가 따뜻하게 변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정희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쌓여있던 서류들을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앞 길거리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비서가 들어오자 정희는 말했습니다. 회사 건물 1층, 빈 공간 있죠? 거기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쉼터요? 네. 노숙인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요. 따뜻한 차도 마시고 잠깐 쉴 수도 있게요.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요.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노숙인들도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건물 1층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무료로 차와 빵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가끔 쉼터로 내려가 직접 차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희는 배웠습니다. 세상엔 여러 사연이 있고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걸.
집에서는 여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건강해졌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희는 여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희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네. 날씨 좋을 때 자주 나와야 해요. 정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제가요? 응. 예전엔 날카로웠는데 이젠 부드러워졌어. 미소도 많아지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그걸 찾은 거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앞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줘. 차가운 세상이지만 내가 따뜻하면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질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여인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여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며칠 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여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가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정희의 손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순간 알았습니다. 여인이 떠났다는 걸,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떠났다는 걸. 정희는 여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정희는 여인을 한강이 보이는 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묘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딸 정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가고 여인에게 근황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희망의 집이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희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선 직원들을 배려했고 거리에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보다 살아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어느 가을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정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심의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득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줘.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살게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더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정희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층 희망의 집에 들러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보람 있어요. 정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정희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정희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전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떠났지만 따뜻한 기억이 가득했으니까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여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정희는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정희를 안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마음속 빈자리는 이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창밖으론 비가 그쳤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